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나처럼 좋아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나만 이 관계에 연연하는 것 같고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를 고작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상대도 나처럼 나를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연애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적당히 튕기면서 밀당을 해라, 자기 관리를 해라,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내 연애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적용시켜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내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미비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가치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에게 받는 것을 기분 좋은 사랑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게 된다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찌되었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레벨이 높다고 느껴져야 그런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계에 연연하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심리와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입사 지원을 했다고 해볼게요. 스펙이 약간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불안감과 부담을 안고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로 면접에 임하게 될 거예요. 이와 반대로 삼성에 들어갈 충분한 스펙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괜찮은 곳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었고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펙이 되기 때문에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게 되므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상대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서 꼭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상대방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고 여유로워 보이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상대방이 나에게 연연하도록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전부 오픈하지 않고 적당히 밀당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밀당을 한다는 것은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니다, 나도 너의 카톡을 늦게 볼 수 있고 늦게 답변할 수도 있다,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주말에는 너와의 약속을 거절할 수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내가 밀당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상대가 나를 너무 쉽게 볼까봐, 당연하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답변을 늦게 하고 주말에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약속을 다음에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간절하게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 자체가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밀어냈을 때 그 시간 동안 나는 조마조마하게 지내게 될 거고요. 상대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으면 나는 또 속상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잠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당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2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번째 방법은 남자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하니까 상대에게 잘한다고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실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자신보다 레벨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받아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서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한다고 자꾸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우습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나에게 연연하게 만들 수 있는 3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말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라. 나는 인기가 많고 쉬운 여자가 아니다. 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내 가치를 높이려는 말과 행동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일종의 나르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내가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는 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너무 구차해 보이고 굴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연연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배려해주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실 배려라는 것도 자신보다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배려를 해줬을 때 고맙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지, 만약에 자신보다 아랫사람이 해주는 배려라는 것은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나는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아쉬운 입장은 나니까 배려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억누르면서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분을 참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전혀 고맙지도 않고 아쉬운 입장은 항상 너니까 너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를 해주거나 인정, 칭찬 이런 기술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것도 내가 상대방에게 쉬운 사람이나 만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이겠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높이는 방법도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것에 기초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5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그 사람도 나를 봤을 때 자신이 갖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매력에 끌려서 연애가 시작되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과 가치관, 다양한 선택들과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소신을 갖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에 그게 끌렸던 거겠죠. 그리고 그런 내 모습들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높아 보였고 그런 나와 연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연애가 진행될수록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삶의 기준과 소신들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가치와 자신감들은 현재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열등감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잘해줄수록 상대는 나를 하찮게 대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감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돌파하고자 유튜브를 통해서 연애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겠죠. 연애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 소신껏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상대방도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속성 자체가 나와 가치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에게 받는 것을 기분 좋은 사랑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무작정 잘해주다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어서 기쁘고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나답게 살아갈 때 상대가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꿋꿋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답게 내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런 내 숙제를 내팽겨 쳐버리고 그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내가 봐도 별로라고 생각되는 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연애가 시작된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나를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 나란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상대방도 같이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